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하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키워드는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뿌리 뽑지 못한 성매매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하게 되면 전부 따라가가지고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돼. 그러냐면요. 나라에서요? 예, 나라에서 왜냐면 그걸 충분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서 터놓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숨기잖아요. 그쵸. 예, 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갖고 아주 어려서부터서 그걸 머리에 들어가 세뇌하게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뭐 대강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것을 애들한테 지도를 할 때 똑바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알아서 몰라 지금 아직은 가봐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버리거든요. 과거의 성매매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점차 채팅앱, 출장 마사지, 오피스텔 등 비정형적 형태로 변모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성매매 근절 의지가 강하게 당빈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지금 13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확실한 대책은 없는 건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가 금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엄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조직적 성매매가 행해지는 등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한 범죄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이 성매매가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성매매 집결지는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철거가 되거나 철거 예정인 곳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일부가 남아있기도 한데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그 여성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만 봐도 그곳을 찾은 손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당수 유흥업소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접객원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비롯해 퇴폐, 변태 영업을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사라지고 있지만 성매매는 버젓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뿌리 뽑기에는 이미 이 사회에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20대에서 50대 1,050명의 남성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최근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겁니다. 특히 성매매를 한 동기로 호기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또 회식 등 술자리 후 친구와 선후배들 압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단순한 호기심이더라도 이 성매매는 분명한 범죄인 만큼 혹시라도 적발이 되면 이제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은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성매수나 성매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건대 성매매 전단 배포자 역시 성을 팔거나 사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을 직접 사고 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작업을 소개, 또 알선한 사람 모두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대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성을 구매한 자 중 상대방인 성을 판매한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혹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한 경우더라도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요.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매년 1회 경찰에 출두해서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또 사진 촬영도 해야 합니다.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특정 직업의 취업에 제한이 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만 벌어지는 영업 방식에서 지금 점점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오프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변종 성매매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키스방, 안마방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까지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은밀하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법도 단속망을 잘 피해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장소가 옮겨간 성매매가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죠. 네, 건전한 사교를 목적으로 시작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간 채팅 앱은 조건톡부터 심지어 원나잇톡까지 노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 개의 채팅 앱에 20세 여성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면 낯선 이들의 쪽지가 바로 쏟아집니다. 그럼 쪽지로 만남을 요구하는 겁니까? 네, 대놓고 조건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쪽지 외에도 다수 채팅 앱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성매매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조건, 스폰, 정기적으로 만나실 분, 어리신 분 환영 등의 조건 만남부터 스폰서 제안까지 다양합니다. 또 노골적으로 여성들과 남성들이 자신의 사진과 소개를 올리고 성매수를 원하는 이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팅 앱이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그 부분이 또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인 인증과 같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또 상당수의 채팅 앱은 가입할 당시 이름과 나이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닉네임과 나이, 성별을 스스로 설정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317개 가운데 87.7%가 본인 인증이나 기기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채팅 앱에 스스로를 이제 20살 이상으로 기재를 하면 누구나 이제 가입은 물론이고 채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성매매 피해자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채팅 앱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미성년자들은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위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또 지난 2015년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속은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노출 정도와 달리 단속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채팅 앱이 최근 몇 년 사이 생겨난 신종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물론 주관 부처 역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 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근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물론 최근에 생긴 성매매 창구라고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경찰과 여성가족부는 채팅 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급습하거나 또 채팅 앱에 접속해서 성매수를 원하는 이에게 접근, 검거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속과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채팅 앱에는 조건 만남, 스폰 등의 단어가 버젓이 올라오지만 단속과 관련한 흔적은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라는 공익 광고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매매 관련돼서 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게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채팅 앱을 통해서 조건 만남 후에 모텔에서 살해당한 그 여성이 고작 만 14세 청소년이었잖아요.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성매매도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성매매로 처벌받은 경우만 봐도요. 10대 청소년들 1,336명이 성매매 처벌법을 위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수입을 얻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일수록 성매매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또 성매매에 동원되는 청소년들은 성매매 이외에도 폭력과 협박 등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협박을 받아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성매매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서 이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좀 봐졌는데 궁금한 건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아이들에게 피해자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성매매 알선책이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 성매매를 하려 했다면 피해자로만 볼 수도 없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더라도 연령대가 낮다면 일단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어렵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직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반해 법무부는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까지 일률적으로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을 모두 성매매 범죄자로 본다면 또 세상을 등지게 되고 다시 성매매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 성매매의 경우에 좀 강하게 처벌을 한다면 이게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3,93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한 달 평균 72명이 청소년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이 된 셈입니다. 전체 청소년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396명으로 10%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게 현실인 거죠. 네, 이게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럼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지난해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인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지낼 곳이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얼마가 지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말 약하네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 또 하나를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성매매를 찾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먼저 의식 전환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성매매 관련자 대부분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한순간의 욕정으로 인해 성을 거래한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성매매 전과자가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요. 네, 성에 대한 인식 전환. 그 외에 또 필요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불법 성매매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개선 등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역시 중요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며 각종 자활 지원 프로그램, 또 예비교육, 직업 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재활 프로그램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10곳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 또 재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 교육을 수료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경우 자립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도록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자립 의지를 높이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활 치료 프로그램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해 보이는데 뭔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좀 강력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실효성 있게 나와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시는 길거리에 배포되는 성매매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성매매 전단지에 표기된 번호로 3초에 한 번씩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서 성매매업자가 영업전화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 성매매업자들이 대부분 성매매 전단과 전화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군요. 그렇게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과 또 현실성 있는 대책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매매에 대해서 살펴본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